4월 24일 아기 거위 한 마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지금 아기 거위는 두꺼운 알 껍질을 깨고 나올 힘이 없다. 계속해서 삐약거리는 아기 거위의 작은 소리는 마치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다. 녀석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알 속에 갇혀서 죽게 될 것이다. 요즘 거위 알을 많이 부화하다 보니 이렇게 시기를 놓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아기 거위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연구를 했다. 어떻게 하면 아기 거위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지를. 이번 영상은 인공 파각을 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을 위해 촬영하였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조금의 편집 없이 제작하였으므로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처음 인공 파각을 할 때 무식하게 손으로 하였다. 그 뒤 내 영상을 보신 어떤 분이 인공 파각은 핀셋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셨다. 아기 거위들이 알 속에서 갇혀 죽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 알을 깨고 나올 힘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습도가 낮아 알 속이 건조해지면서 보호막이 아기 거위에게 붙어버린 경우. 둘 다 알 속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탈수증으로 죽게 된다. 알 껍질 안에 보이는 빨간색은 피가 아니라 아기 거위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 안에 있는 액체이다. 잘 모를 때 나는 이게 피인 줄 알고 엄청 쫄았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해봐서 능숙하게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엄청 떨면서 했던 것 같다. 초창기에 몇 마리만 제때 파각을 못해줘서 죽었고 그 뒤부터는 죽이지 않고 다 살려내었다. 인공 파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아기 거위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주다가 못 나와서 탈수증으로 죽기 전에 구출해 주어야 한다. 바로 이때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때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인공 파각을 해줘도 결국 탈진하여 죽게 된다. 어떤 분은 인공 파각을 하여 약하게 태어난 아기 거위들은 결국 병에 걸려 죽거나 불구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인공 파각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고 싶다. 잘못되어 죽거나 불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 되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드디어 아기 거위가 탈출했다. 빨리 따뜻한 부화기 안으로 넣어야 한다. 젖어있는 깃털을 말리고 체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고 이제부터는 신의 영역이다.
따뜻한 부화기 안에서 깃털이 다 마르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면 육축이로 옮길 예정이다. 깃털도 조금 말랐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인공 파각을 한 아기 거위를 볼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목과 다리 부위가 불편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행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제보다 깃털은 많이 말랐지만 아직까지 기력은 없어 보인다. 그날 저녁 아기 거위는 오전보다 기력을 많이 회복하였고 깃털은 거의 다 말랐다. 이제 육축이로 옮긴다. 육축이에 들어가기 전 벌어진 다리를 교정해 주도록 한다. 아기 거위를 이제 육축이 안으로 넣는다. 이제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체온 유지이다. 아기 거위들은 태어난 뒤 일주일 동안 30에서 35도의 온도에서 지내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고 장염과 호흡기 질환이 와서 결국 죽게 된다. 장염이 걸렸는지 여부는 항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장염에 걸리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고 설사가 항문 주위에 묻어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장염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물에 항생제를 섞어서 먹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주일만 잘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아플 일 없으므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그 뒤에는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온도를 2도씩 다운시키면 된다. 아기 거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한다.